왜 어떤 자녀는 독립하고 어떤 자녀는 의존하는가? 같은 시대, 같은 나라, 비슷한 교육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지만 누구는 스스로 판단하고 일어서며 자기 삶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누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결정 없이는 단 하나의 선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의존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자립심이 부족해.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한테 매달리기 바빠.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정말 자녀에게만 있는 걸까요? 한 아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자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차라리 유학이라도 갈까?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또 다른 아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5번, 10번 떨어져도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 원하는 회사에 입사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가 아직 부족했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했는가, 얼마나 스스로 설 기회를 주었는가, 그 차이가 자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늘 행복하고 안전하게만 자라났으면. 그래서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위험한 일은 막아주고 길을 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랐는데도 부모가 계속 판단하고 대신 선택하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면 그건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요. 항상 부모 말 잘 듣고 말대꾸 한 번 안 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대학에 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죠. 제 선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주던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으신가요? 아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들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실패를 허락하기가 두렵고 아이의 고통을 보는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자녀에게 인생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면요? 그 고통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책임지는 연습이라면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묻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해도 될까? 아빠, 저 회사 가는 거 괜찮을까? 이런 전공 선택하면 후회할까? 물론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정마다 허락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결정할 힘이 길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결정에 자신이 없습니다. 결정은 늘 남이 해주는 것이라 믿고 실패했을 때도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려는 순간 자녀는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판단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면 자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살아 라고 지시했을까요?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며 묵묵히 지켜봐 주었을까요? 자녀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물러섬입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이가 실패할 권리를 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부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물러서라고요? 손을 놓으라고요? 그럼 아이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수없이 돌보고 먹이고 품어 키워온 자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물러서라는 말이 너무 낯설고 심지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러서기는 결코 방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러선다는 건 내 자녀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러선다는 건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붙잡는 사랑에 익숙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이, 앞길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줄 만큼 아이를 믿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부모 역할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부모가 직접 날아다니며 아이를 등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등 뒤에 조용히 날개를 달아주고 스스로 날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꾸만 대신 날아다니면 아이는 날개를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날아오를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한 채 부모라는 둥지 안에서 평생을 맴돌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되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간섭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 아닙니다. 간섭은 아이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앗아가는 위험한 손입니다. 자녀가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건 아이를 혼자 두는 게 아니라 혼자 서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 곁에서 처음엔 뒷자리를 꼭 잡고 함께 달리다가 어느 순간 살짝 손을 놓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 자전거를 처음 가르쳤던 그날 넘어질까봐 불안했지만 아이가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손을 떼어갔던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넘어지면 달려와 줄 거라는 것을. 바로 그 감각이 물러서기입니다. 눈앞에서 이끌지는 않지만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스스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자녀는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가 정해줬던 길이니까요. 그런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아빠 이거 해도 될까? 끊임없이 물으며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녀가 혼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자녀가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부모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손을 조금씩 놓는 연습을요. 물러선다는 건 결코 무심함이 아닙니다. 자녀를 믿는 용기이자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것, 스스로 책임지게 해주는 것, 스스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기다려주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물러섬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물러선다는 건 부모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물러섬이야말로 자녀의 자립과 독립,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키운 진짜 이유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란다. 이제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비행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걱정과 간섭 대신 믿음과 기다림으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쯤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되묻게 됩니다. 나는 괜찮을까? 혹시 나도 너무 간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긴커녕 혹시 내가 그 날갯짓을 맡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간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걱정되니까 하는 말인데 그게 어느새 아이를 조종하는 방향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편안하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듯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한다면 혹시 나도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먹었니? 하루에 3번 이상 묻는다. 출근했니?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확인한다.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도 부모 말은 들어야지.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가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빈도와 패턴입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아이의 독립성을 서서히 갉아먹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이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관여하고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까지 대신 내려주는 부모를 뜻하죠.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머리 위에서 계속 맴돌며 위에서 내려다보고 통제하고 조종하려 드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동안 자녀는 점점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늘 누군가가 나를 챙겨줄 거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두렵고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결정을 내릴 책임도 회피하게 되죠. 실제로 한 성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이지만 중요한 계약서 하나에도 부모의 의견을 묻고 차를 바꾸려 할 때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차 사도 될까요? 결혼도 이사도 직장 변경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겉으론 독립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여전히 부모의 판단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아닌 부모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런 자녀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끌어줘야 한다는 내면의 의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의 자립을 도우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를 통제하며 나의 안심을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간섭은 때로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아이를 믿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우니까 끝없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아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다독여야 할 자신의 감정이지 자녀의 성장에 투사되어선 안 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어날 수 있다. 아무리 그 알이 소중하고 온기를 품고 있어도 결국 그 안에 갇혀 있다면 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스스로 알을 깨야 합니다. 부모가 그 알을 대신 깨주는 순간 그 새는 스스로 서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앞장서는 부모에서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로 서서히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언제 잠자리에 들지 거의 모든 것을 부모가 정해줍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이에게 아직 스스로 결정할 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취향, 의견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독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말이죠. 문제는 많은 부모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속에 정답을 정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아이의 선택과 다를 경우 슬며시 방향을 틀게 하죠. 그래도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끝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니까. 이 말은 때로 자녀에게 내 선택은 틀렸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자신이 정한 길에 대해 확신을 갖기도 전에 그걸 흔드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조언은 진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더 안전한 길을 걷게 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 부모가 선택했던 기준은 이제 자녀에게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가 정해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시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길입니다. 물론 부모가 보기엔 그 길이 험해 보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자녀에겐 꼭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부모의 조언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깊이 새겨집니다. 자녀에게 선택할 권리를 준다는 건 실패할 자유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비난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민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넌 의사가 딱이야. 성실하고 머리도 좋고 부모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 민호는 결국 부모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하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노래를 할 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만큼은 자신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음악은 취미로 해도 되잖아. 넌 의사가 돼야 해. 그게 안정적이고 확실하니까. 민호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던 날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의대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나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볼래. 그 길로 그는 가수가 되기 위해 떠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이제는 부모도 그의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6년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던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강요가 되는 순간 그 기대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대 대신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자녀의 선택이 부모가 원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그 선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이제 자녀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부모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진짜 삶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자녀를 독립시키는 일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해. 그래야 출발선이라도 갖지. 맞는 말입니다. 자녀가 발 디딜 첫 계단을 놓아주는 것, 그건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려이자 지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가 올라설 때마다 그 위에 또 다른 계단을 놓아주고 또 계속 손을 내밀게 될 때입니다. 처음엔 대학 등록금을, 다음엔 자취방 보증금을, 졸업하고 나선 사업자금을, 결혼할 때는 예물과 예단까지. 이쯤 되면 자녀는 묻게 됩니다. 엄마, 이것도 도와줄 수 있어? 아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해? 그리고 점점 도움은 요청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대학 졸업 후 창업을 꿈꿨습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업은 실패했고 준혁 씨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빠르게 끊어버려서 그래. 자신의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린 겁니다. 처음부터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늘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 아래 있었기에 실패조차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도와준 것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아이의 책임감을 지연시키는 일이었을까? 부모의 지원은 분명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배움이 많은 기회입니다. 넘어져 본 아이가 다음엔 더 조심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스스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번 넘어지기 전에 받쳐주면 그 아이는 언제 넘어지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부모님 세대 역시 지금 여유가 넘쳐나는 세대는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도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고 이제는 자녀의 삶까지 떠안으며 정작 자기 인생을 돌볼 시간과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5,0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자녀에 의지하거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전체가 함께 안고 있는 구조적 부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담이 끊임없는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그 끝은 부모도 자녀도 서로에게 지치고 상처받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된다. 그 종속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의존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때로 죄책감이 되고 미안함이 되고 또는 반대로 무책임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요청할 때마다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지금 도와줘야 하는 상황일까? 아이가 혼자 해볼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닐까? 그리고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바라보며 도움을 거절하는 것,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도 그들 스스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모가 그 책임을 떠안으면 자녀는 자신이 성장해야 할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발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끝까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어엿한 성인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새로운 차를 사려고 결정을 앞둔 순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사도 될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그의 위치, 그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은 너무 낯설고 또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락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승인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는 결혼도 했고 가정을 꾸렸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저 민우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옮기려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부모의 판단을 확인하고 그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옷을 고를 때도, 학원을 고를 때도, 학교, 전공, 심지어 친구와의 갈등까지 늘 부모가 개입했고 판단했고 길을 정해줬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선택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선택이 두렵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 부모에게 묻고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고 또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다시 자녀의 판단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은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요?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되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 먼저 할 말은 이겁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걸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 질문들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이 결정이 왜 나에게 의미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는 관계에선 자녀는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본 적이 없으니 막상 삶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부모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정작 자기 가정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생각보다 부모의 반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아이의 미래보다 부모의 기대가 먼저 고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어른이 되었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의 감정과 평가를 가늠하면서 살아가는 불안한 삶이 됩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응원하는 관찰자 말입니다.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결혼, 이직, 집 구입, 아이 양육, 소비 습관. 이 모든 것은 성인 자녀가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게 자립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설계하려 들다 보면 결국 자녀를 자기 의지의 수단으로 만드는 또 다른 종속의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자녀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걸어가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길이 틀려 보일지라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진짜 물러섬이며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렇게 자랍니다.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책임을 품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품에 안고 그 작은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이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일.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이는 다 알지 못합니다.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 곁에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밤들. 입안에 밥 한 숟갈 넘기기도 전에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부터 챙겨야 했던 식탁.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어주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수많은 나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녀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낸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붙잡는 용기가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 간섭하는 손이 아니라 지켜보는 눈빛. 부모가 물러선다는 건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가장 깊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선택입니다. 한 발 물러서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 순 없지만 항상 내 편으로 곁에 있을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그려나갑니다. 알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만의 시간을 찾아 나설 때 자녀는 그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나도 내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나도 내 삶을 사랑해야겠구나. 자녀는 그렇게 부모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모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의 시간, 나의 취향, 나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 취미, 여행, 운동,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이제 그 모든 것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그건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어라고 말없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잘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혼자 설 수 있게 되었단 뜻이니까요.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너의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멀리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닿는 법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손을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놓아줄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삶의 품 안으로 다시 안아줄 시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다시 빛날 차례입니다.